사실은 제가 백성이라면 저는 그 생각 되게 많이 해요. 나는 오나라에 살겠다. 엄마, 사람들한테 보라고 안 해도 돼. 우리가 열심히 해볼게. 나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안녕하세요. 미자. 숙자. 말자입니다. 오늘은 최태성 선생님이 쓰신 최소한의 삼국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10권짜리 삼국지는 사실 손대기가 힘들었지만 너무 아름답게 한 권짜리로 만들어주셔가지고 훌륭했습니다. 네, 그 덕분에 저희가 오늘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게 됐죠. 저에게 삼국지란 수학의 정석과 같다. 성분 종합 영어. 완독을 할 수 없다. 집합만 한다. 그래서 저는 적벽대전 이후로는 읽어본 적이 없어요. 거기까지 막 보다가 아직 안 끝났네. 아직 안 끝났네. 그래서 매번 실패하고 아이들 버전으로 만화책으로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애들 볼 때 옆에서 슬쩍슬쩍 보고 한두 마디 거둔 게 다였지. 사실 그래서 부끄럽지만 누가 삼국통일했는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요거 보면서 이제 앞에 거는 봤던 거니까 기억이 나는데 뒷부분에 완전 모르는 얘기들을 다시 알게 됐고, 근데 이 책이 너무 요약을 잘 해주셨는데 이것만 읽는다고 해가지고 삼국지의 진가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문열 삼국지를 다 보고자 애는 썼으나 네, 생계도 유지를 해야 되고 바쁘니까 그래서 한 4번 초반까지는 이문열을 다시 읽고 네, 그래서 나름의 정리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삼국지를 오히려 어렸을 때는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20대 때 갑자기 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삼국지에 너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버전의 삼국지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결혼을 한다고 이제 책을 합치잖아요. 결혼하면 이제 남편 집도 우리 집에 들어오고 신혼집에 들어오고 뭐 저 책도 이제 들어왔는데 저희 남편은 역사 덕후예요. 그래서 역사책만 쫙 읽고 나는 소설책만 쫙 읽는데 우리의 모든 책 중에 겹치는 유일한 한 권이 이문열의 삼국지였어요. 그래서 그 한 세트는 뭐 누구 주고 나머지 한 세트를 남기고 합쳤더니 삼국지가 집에 한 7, 8세트가 된 거예요. 버전별로 거의 다 있었어요. 저도 어릴 때 아빠가 삼국지 좀 덕후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에 이건 바로 어디서 나오는 사자성어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애한테 똑같이 해요, 맨날. 그러니까 삼국지를 봐야지. 그래 말자야. 이때 바로 쓰이는 것이 삼고초려다. 이렇게 교육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아빠 말이 너무 듣기 싫잖아요. 뒷등으로 흘려듣고 있지만 그래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때 약간 저자가 기억나지 않지만 이문열의 삼국지가 나오기 전에 있었던 10권짜리 삼국지를 읽었었던 기억이 나고 저희 아빠가 되게 좋아하던 에피소드가 읍참마속이었어요.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나중에 이제 제갈량이 유비도 다 죽고 나서 북벌을 할 때 그 마속에게 원래는 마속을 유비가 죽으면서 마속을 너무 중히 쓰지 마라 라는 유언을 했지만 제갈량은 마속이 너무 뛰어난 천재 장수였기 때문에 마속에게 큰 군사를 맡겼는데 이 마속이 산 위에 이렇게 진지를 구축하면서 물길이 끊겨서 결국은 대패를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장수지만 읍참 눈물을 흘리며 이 마속을 참아하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이게 군령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가 제 인생에 되게 큰 영향을 미쳤던 적이 있습니다. 25살 때 그때 입사시험을 볼 때 논술이 있었어요. 논술에 제일 중요한 건 도입이거든요. 서론의 제 첫 이야기를 그 읍참마속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논술 1등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뒤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빠 땡큐. 아버님 덕분이구나. 남자분들 중에는 그런 매니아층이 되게 많은데 여자들 중에 잘 없지 않나요? 우리 셋도 사실 우리 이거 하기 전에 삼국지 얘기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애들 버전으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 딸은 쳐다도 안 보고 정말 저희 아들은 마르고 닳도록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게 삼국지였고. 근데 이것도 너무 신기한 게 저희 둘은 삼국지를 엄청 좋아하는 부부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낳은 애는 얼마나 삼국지가 읽히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어린이 삼국지, 만화 삼국지 다 사줘도 얘는 한 번도 정말 수학의 정석이 되어서 집합 첫 페이지 보다가 도원결이 보면 도원결의밖에 몰라. 애가 지금 15살인데 아직도 도원결의를 못 넘어가가지고 제가 또 애한테
애한테 이제 중학생쯤 되니까 어린이 삼국지 읽기 싫어해요. 근데 어른 삼국지 너무 어려워. 한자가 많고 어려워가지고 아, 얘한테 도대체 뭐를 익혀야 되나 하는데 최소한의 삼국지가 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약간 더 관심이 생기는 친구들은 청소년 삼국지 5권짜리가 또 있거든요. 그 책은 이거보다 좀 자세하지만 10권짜리보다는 좀 쉽게 볼 수 있어요. 저희 집에 초등학생 아이가 지금 이제 삼국지에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우리 이 컨텐츠 준비로 인해서 제가 보는 걸 보고 자기도 삼국지를 읽고 싶다고 해서 제가 어린이 삼국지 만화 버전을 사줬거든요. 약간 심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집에 여러 권이 있으니까 작가별로 어떻게 다르게 썼는가 이런 걸 비교해 보고 싶어졌어요. 삼고초려를 4가지 버전으로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최태성, 이문열, 황석영, 고우영 이렇게 4개를 읽었어요. 다 한 4권쯤 나오더라고요. 다 10권짜리인데 한 4권, 5권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최소한의 삼국지는 너무 일타강사 스타일이야. 그 흐름에 딱 어떤 흐름에 이 삼고초려가 등장하는지를 너무 중요하게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유비가 뭐 장수밖에 없어가지고 뭐 기지도 자기만의 영토도 갖지 못하고 떠돌다가 이제 제갈량을 얻으면서 이제 크게 나간다라는 이 흐름에 되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삼고초려를 적었고요. 이문열 삼국지는 말씀드린 4작가 중에서 가장 정통적인 서사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뭐 원문이 되게 많이 담겨져 있고 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은 제갈량이 먼저 유비를 찾아갔다고 나와요. 아, 그래요? 삼고초려가 있기 전에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4권의 마지막에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직 안 갔어. 기억이 안 나지. 못 갔어. 그럼 제갈량 없는 부분만 읽고 오신 제갈량은 2착에서 만났고. 아직 못 만났구나. 4권의 마지막 챕터가 삼고초려예요. 앞부분만 보다가 와가지고. 그래서 제갈량이 먼저 유비를 이제 자기도 이제 입신을 하고 싶어서 유비를 찾아간다고 나와요. 전술 같은 거를 이제 말을 했어요. 근데 유비가 그걸 듣지 않았어. 이름이 뭐냐고조차 물어보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갈량은 유비한테 너무 실망한 상태야. 자기를 보고도 못 알아보는 유비가 너무 실망스러운 거지, 제갈량은. 왜 그래서 자꾸 집을 비우고 안 만나려고 하는지가 약간 납득이 안 돼. 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야. 신뢰가 없어서 난 저 사람한테 절대 안 갈 거라는 마음가짐인데 이제 또 유비가 주특기 눈물로 이제 읍소를 해가지고 이제 마음이 넘어가가지고 이제 가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황석영의 삼국지는 좀 담백해요. 그냥 좀 담백하게 정말 우리가 아는 그 삼고초려를 그냥 그대로 그렸어요. 그러고 고우영의 삼국지가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우영은 이제 만화 삼국지인데 이 해학과 풍자의 끝판왕이거든요. 고우영은 껄렁한 인간 유비가 찾아오면 귀찮아질 것을 알고 제갈량이 일부러 도망갔다고 해요. 거기서 되게 유비를 간략하게 그린다고 그 버전에서. 약간 한량에 좀 약간 좀 한심하게 그려.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거든요, 유비를. 저는 실제 정사와 삼국지 연의의 차이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고 왔는데요. 실제 정사는 진수라는 사람이 4세기 정도에 삼국시대가 거의 끝나고 진나라 이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기저기 있었던 사료들을 다 모아서 담백하게 드라이하게 쓴 이제 삼국지라는 역사서가 있고 삼국지 연의는 14세기에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소설을 쓴 건데 유비를 설명하는 것도 연의에서는 굉장히 덕장이고 맞아요. 그리고 한 황실의 후손이지만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살다가 뜻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뭐 장수를 이제 늦게 만나고 뭐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 정사에서는 그렇게 되게 가난했다는 얘기는 없다고 해요. 개를 되게 좋아했다고 되는데 그 시절에 개를 좋아했다라는 뜻은 사냥을 좋아했다라는 뜻이래요. 노래를 좋아하고 정영돈님 채널에서 교수님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눈 장면에서 옆에서 정영돈님 뭐라고 하냐면 GD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GD? 유비가 GD다? 네. 실제 정사에서도 유비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사람들을 모으는 힘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모으는 힘이라는 게 물론 착하고 덕을 베풀고 이런 측면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삼국지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주인공이 뭐 유비, 관우, 장비 이 삼형제의 얘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반부 관나
난도대전까지는 저는 조조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동탁이랑 싸워서 이제 거기 동탁을 이기고 나라를 만든다기보다 이제 황제를 모시고 세력을 번창해 가는 과정이 이제 전반이고, 후반은 저는 제갈량이 주인공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갈량을 만나면서부터 이제 삼국초려부터 시작이 되는 것도 있고, 적벽대전에서도 사실 뭐 유비, 관우 뭐 별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사실 심지어 유비 사후에도 제갈량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반은 조조의 이야기, 후반은 제갈량의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나간중 씨가 과거에 급제하고 싶어서 그렇게 과거에 도전을 했었었대요. 근데 계속 막방을 하는 거야. 심심하니까 저작거리에 나가보면 그 시절에 이미 삼국지를 주제로 한 연극이나 우리나라의 사당놀이패라든지 뭐 판소리 하듯이 이야기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성행하고 있었대요. 그 시절에도. 그걸 듣고 나간중이 너무 필을 받아서 이제 할 일도 없고 낙방을 자꾸 하니까, 그래서 집필을 하게, 그 있던 이야기에다가 본인의 창작까지 더해서 만들어낸 게 삼국지 연이라고 하더라고요. 나간중이 자신의 페르소나로 설정한 것이 바로 제갈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골에서 제갈량이 와룡. 누워서 있는데 굉장히 뛰어난 지략과 능력이 있는데 그걸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가 유비라는 덕 있는 군주를 만남으로써 이제 완전히 능력을 꽃피우는 이야기인데, 그게 자기가 꿈꿨던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가. 근데 거기 나오는 주요 인물들 중에 약간 신격화되어 있는 유일한 인물이잖아요. 그게 자기의 페르소나라니. 제갈량의 업적으로 이제 묘사가 된 것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다른 장수나 주유의 업적인데 제갈량의 업적으로 업어치게 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내 사랑 주유. 세상 억울한 주유. 저는 주유를 좋아하거든요. 이제 주유는 있는 집 자식, 정통 있는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정통 교육을 받아서 문무를 다 겸비하고 심지어 잘생겼어. 그런 이제 육각형 인재, 요즘 같으면 성격도 좋고 이런 육각형 인재인데, 이제 주유의 가장 슬픔은 이제 제갈량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슬픔을 보면서 이제 떠오른 게 있었어요. 뭐냐면 모차르트와 살리에르. 그 너무 갑자기 그게 딱 겹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그 살리에르 또 보면은 이제 정통 음악을 배운 사람이고, 네, 그 음악을 배운 걸 바탕으로 궁정의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대 작곡가로는 올라갈 수 있는 제일 좋은 자리까지 올라간 그런 작곡가였는데, 이제 그가 약간 너무 지나친 약간 천재를 모차르트를 만나면서 힘들어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주유 제갈량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 모차르트 엄청 대충 치는데 그게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제갈량도 막 엄청 열심히 뭘 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 그쵸? 하지 않는데 이제 이렇게 있다가 막 해내는 것들이 너무 뛰어난 생각이 많고 저 앞을 내다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주유와 제갈량도 이제 적벽대전에서 협업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서로 갈라서지만 그런 장면이 있는데, 모차르트와 살리에르도 많은 협연을 하고 협곡도 많이 하고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갈라서는 장면은 사실 없대요. 그건 이제 아마데우스에서 만들어진 영화적인 장치인 거죠. 장치라는 것도 비슷해요. 그쵸. 모차르트와 근데 살리에르는 더 불쌍한 게, 살리에르는 증후군이라고 아시죠? 맞아요, 그 이인자들의 맞아요. 슬픔과 맞아요. 그런 심리를. 그렇게까지 됐어. 그쵸. 살리에르는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미 붙어 있는데 사실 억울한 거죠. 둘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맞아요. 모차르트에서 되게 긍정적인 평가도 했고, 그다음에 본인도 나중에 인정했고, 그쵸? 네, 그쵸. 인정했고, 그다음에 그 영화에는 독살 시도까지 맞아요.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다 거짓인 거짓이라고. 거고, 네. 그러니까 영화적인 장치에 우리는 그걸 기억하는 거고, 주유와 사실은 제갈량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정사에서는 주유에 대해서 되게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제갈량에게 분통 터져가지고 분사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분사. 상처가 터지고 아물고 또 터지고. 나가지고 그래서 되게 찌질한 이인자의 모습으로 맞아요. 그려지는 그게 딱 진짜 대비되는 것 같아요. 너무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주유가 죽으면서 남긴 말이 있잖아요. 하늘은 왜 주유를 낳고 다시 제갈량을 낳는가 하는데, 그게 약간 살리에르도 똑같은 말을 했다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거 정사에 나오나요?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는 적벽대전이라는 게 뭐 마리조와 유비와 송건이 연합을 하고 네. 조조의 위와 다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위나라와 오나라의 거의 전쟁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적벽대전에서 일어났던 대부분의 그런 화공이라든지 황계가
이렇게 투항하는 걸 거짓으로 꾸민다든지 이것도 사실은 주유와 환계와 노숙 정도의 그런 책사들이 이루어낸 일인데 이 업적들을 이제 다 제갈량의 업적으로 업어치기를 한 거죠. 정사를 보고 나면 제갈량에 대한 매력도가 살짝 떨어집니다. 그리고 송건에 대한 평가도 왜 재평가할 때 우리 한참 이제 기본적으로 유비에 대한 그런 평가가 있다가 이제 이문열 삼국지가 완전 대중화되고 인기를 얻으면서 조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다시 보면서 송건이 제일 안정적인 장수이고 리더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근데 왜 사람들은 송건을 희대의 영웅으로까지 인정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낮게 평가할까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개인적인 카리스마가 유비나 조조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면이 있죠. 카리스마 있는 않지, 그쵸? 멋있지 않은 영웅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평가절하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어받았다는 것에 마이너스 포인트가 있죠. 아버지인 송경과 손책의 그 후예로 기반이 다져져 있는 상태에서 네가 한 게 뭐 있냐, 약간 이런 식의 평가 때문에 유비와 조조에 비해서 평가절하되지만, 사실은 제가 백성이라면 저는 되게 많이 나는 오나라에 살고 싶다고 살겠다. 생각했어. 저도요. 그쵸. 자연 환경도 좋고, 그쵸. 그다음에 나라도 따뜻하고 그쵸.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안정적이잖아요. 전쟁도 많이 안 하고. 그쵸. 그래서 내가 백성이면 저기 살고 싶은데 소름 돋았어. 왜 송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하지 않을까? 이건 좀 저는 그거는 약간 스토리텔링 면에서 이제 이어받은 군주, 아까 말씀하셨지만, 근데 사람들이 열광하는 스토리는 바닥에서 올라온 스토리야. 유비여야 돼. 조조만 해도 이제 잘 나가는 집안의 황자, 그쵸. 그렇죠. 황간의 아들에 또 황제를 끼고 계속 있었고, 근데 얘는 아무것도 없이 뭐 돗자리 팔다가 바닥부터 정말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를 이루니까 그게 훨씬 사람들이 멋있고, 우리 같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간 꿈과 희망을 주는 것 같은 거죠. 왜냐면 송건은 멋있고 내가 전화를 살고 싶긴 하지만 내가 저렇게는 될 수 없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약간 몰입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백성으로 살기에는 오나라가 최고일 것 같다. 나도 오나라. 백성의 입장에서 이 시기가 너무너무 참혹한 시기였대요, 실질적으로. 인구가 거의 7분의 1이 죽었다고 들었는데. 그 7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들었어요. 7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요? 왜 그러냐? 7분의 1이 죽은 줄 알았어. 이거 흑사병보다 더 심한데?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죽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징집을 하니까 이제 등록을 안 하는 거야. 죽은 척 하기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닌 척 하고 막 등록을 안 하는 거죠. 워낙 넓은 땅이고. 너무 참혹한 시기였고 전쟁이 너무 많고, 그래서 백성들 입장에서 누가 왕이 되든 평화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나라의 저 강동의 가운데쯤에 평화롭게 살고 있던 어느 백성은 정말 전쟁이 나는지 모르지. 자연 수명대로 살다가 죽을 수 있는. 저는 몰랐는데 동묘가, 우리나라에 있는 동묘가 관우를 모시는 사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고종 황제가 관우 덕후셔가지고 정사무쇠로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관우에 대한 표현이 실제 정사에서는 채천자가 나오지 않아요. 900, 네. 그렇게 적어요? 네, 900 몇 자밖에 없고, 그냥 용맹하고 싸움을 잘했다 정도는 있는데, 술이 치기 전에 이것도 그냥 소설이고요. 술을 마시면서 바둑을 두면서 화타에게 치료를 받았다도 소설이고요. 진짜요? 철저히 연희에서 띄워준 인물이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놀라운 게, 연희에서 띄워준 인물을 중국은 신격화한 거예요? 네. 이유가 있어요. 왜요? 관우가 신이 된 실제로 사당이 되게 많잖아요. 많아요, 저 많아요. 대만 갔을 때 진관스였나?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그 관우 동상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상이 있는 그 절에 갔다 와서, 관우사당에 갔다 왔었는데, 그때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왜 관우를 신으로 모시지? 유비도 아니고, 딴 사람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 관우가 보여줬던 충과, 그 다음에 신의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되게 높이 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관우가 재무 관리나 정리에 되게 능했대요. 그래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 사람을 숭상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신의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장사를 하려면 뭐예요?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우를 굉장히 높이 모셨고, 이런 것들이 민간 신앙으로 내려가면서 지금은 완전 뿌리를 내려서 중국의 관우사당이 몇 개가 있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삼국지 하면 약간 숙제같이 느껴지고 마음이 무겁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논술 세대잖아요. 맞습니다. 정시를 보려면 무조건 논술을 보던 맞아요. 세대여서 그럼 논술을 잘하려면 책을 읽어야 하는데 그중에 필독 도서 리스트에 항상 삼국지가 있었는데 10권짜리라는 말에 뜨악 하면서 이제 접하게 되면서 여기 그것도 이문열이. 그 하필이면 그게 이문열 삼국지였어요. 정말 그 많은 삼국지 중에 이문열 삼국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분량도 제일 많고 이번에 보니까 거의 한 권당 400페이지 가량 되더라고요. 그리고 고어가 너무 많아. 한자가 너무 많고, 네, 뭐 인물도 온갖 인물을 다 얘기해 주니까 진짜 네 페이지가 안 나가는데 그거를 읽어야 논술을 잘 본다고 하니까 그때 저희 아빠도 그래서 그거를 세트로 사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삼국지를 재미있게 읽은 게 그 만화 삼국지였어요. 고우영의 만화 삼국지를 읽고 약간 스토리가 이해가 되니까 이문열 걸 봐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다 20대 때였어요. 그때는 뭔가 집집마다 이 책은 있어야 해 하는 그런 그 유홍준 교수님의 나의 문화 유산 납작이. 그거 다 읽었어. 그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전 논술 하면은 저희 고등학교 때 우리 특차로 가셨죠? 네. 나 혼자 논술했어? 논술했죠. 우리 논술반 같이. 이제 몇 명만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논술 수업을 시켰어요. 책을 쫙 사나 그 다음에 아침에 가면은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줘요. 네. 그 다음에 그거에 답지를 쫙 주고 책을 쫙 준 다음에 자기 거 하나를 쓰는 게 우리의 하루 일과였어. 안 했나 봐요. 안 했나 봐. 나만 했어. 저는 특차로 붙어가지고 놀고 있었지. 아니요 저는 이제 네 일종 보통 일종 보통 저는 트럭을 몰고 그 고등학교 앞에 그 아시죠 그 공단 사이길 네네네네. 거기를 스틱을 나 거기 갇혀가지고 책 읽고 있을 때. 난 뭐 했지? 나 진짜 너무 괴로웠어. 맨날 가면 매일 아침 그걸 줘. 근데 말자님은 저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잖아요. 예전부터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했어. 저 그거 기억나요. 그 기억 안 나나요? 우리 고등학교 때 그때 100일장이라고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주제가 운문 산문은 각자 선택하는 거였고 선택이 주제였어요. 얼마나 추상적인 그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 우리는 학교가 그런 학교였어. 무엇을 인생에 선택할 것인가 뭐 이런 거 쓰고 있는 와중에 저 말자님께서 그때 장원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 운문에 뭘 썼냐면 당나귀가 그 있잖아요 소금지고 가는 당나귀가 네네. 무거워가지고 물에 물에 빠지는 그래서 빠질까 뭐 넘어질까 말까 당나귀의 선택을 가지고 시를 써가지고 장원했었거든요. 그거 아직까지 기억나요? 그거 기억나요. 글을 잘 썼어. 그래서 논술도 읍참마술 참 맞아. 씨앗이 있었네. 그러네. 기억이. 삼국지가 있었던 시기가 서기 180년부터 길게 잡아도 한 280년? 길게 잡으면 100년 정도고 그 하이라이트 부분은 한 50년? 채 50년이 안 되는 기간이었는데 그때가 그만큼 혼란하고 뭐 정해진 게 없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걸 보면 참 역설적이기도 해요. 그쵸. 너무 태평성대한 시대에는 이야기가 없죠. 우리 인생도 너무 편안한 시기에는 에피소드가 없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나죠 돌아보면. 예전에 취업이 너무 안 됐었던 한 2년 정도를 취업에 되게 고군분투를 두 분은 이제 취업을 되게 쉽게 하셨어요. 쉽게는 아니에요, 여러분 미안. 빨리 하셨지. 그래. 빨리라고 해주세요. 빨리라고 해주세요. 졸업하자마자 졸업하기 전에. 졸업하기 전에 하셨지만 저는 이제 졸업을 하고 거의 1년 반 정도를 그냥 생백수로 좀 지냈었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너무너무 힘들었었거든요. 1년 반이나 됐어요. 그쵸. 그랬던 기억이 근데 그게 되게 그 당시에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나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나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뭐가 부족한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는데 그 이후의 삶에 그 기간이 되게 많이 도움을 되고 있거든요. 그 삼국지를 보면은 굉장히 압도적으로 남성 중심의 서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와중에서도 이제 기억나는 이제 여성 등장 인물들이 저는 한 3명 정도 떠오르더라고요. 첫째는 초선, 네. 둘째는 제갈량의 아내, 셋째는
유비 안의 미부인 네.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쵸. 초선은 일단 허구의 인물인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인물로 그렸기 때문에 중국의 4대 미녀에까지 뽑힐 정도로, 나머지 세 분은 이제 실제 존재하셨던 분들이고, 초선이 등장해서 동탁을 죽이는데 기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동탁도 미인계로 이제 미인계로 해가지고 후첩으로 들어가고, 그 와중에 여포한테도 접근을 해서 여포가 동탁을 죽이게 하는. 왜냐면 동탁은 그 당시 이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제 처벌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해낸 게 초선의 역할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기억에 나는 인물은 초선이었고, 이제 그 다음은 제갈량의 아내인데, 이제 뭐 이문열의 삼국지도 그렇고 이제 다른 삼국지에도 이제 제갈량의 아내 부분이 다 나와요. 근데 제갈량의 아내는 아름답지 않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름답지 않아서 이제 최소한의 삼국지에 보니까 이제 첫날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네네. 그쵸. 이제 그 당시 이제 얼굴을 안 보고 결혼을 하니까 이제 혼례를 올리고 첫날밤이 되었는데 방문을 열고 방문을 닫고 나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밤새 돌아다니고 안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안 돌아다니다가 이제 장인어른한테 혼나가지고 그 방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아름답지는 않게 나오는데, 그러나 너무너무 현명한 사람이어서 제갈량이 나중에 이제 많은 의논을 하거나 할 때 큰 도움을 받았고, 특히 이제 제갈량이 가지고 다니는 부채 있잖아요. 하구선. 네. 하구선도 이제 아내가 선물을 한 거다. 왜냐면 이제 제갈량이 이제 젊잖아요. 그 당시 이제 결혼은 더 빨리 했을 거예요. 20대, 10대 때 했을 텐데, 젊은 혈기에 말을 할 때 자꾸 얼굴에 드러난 거. 유비를 얘기할 때는 너무 온화한 표정이었다가, 조조를 얘기할 때는 분해했다가 뭐 이런 표정이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가리라고 부채를 이제 선물로 줘서 이제 그거를 평생 들고 다니고, 약간 마스코트처럼 이렇게 늘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유비 안에 미부인이 있죠. 사실 삼국지에서 자기 목숨을 이렇게까지 바친 여성 주인공은 없잖아요. 조자룡이랑 이 도망을 갈 때였어요. 조조군한테 쫓겨가지고 이제 유비랑도 떨어져가지고 같이 도망을 가고 있는데 다친 거야. 미분이 다쳤어. 지체되고 있는데 뒤에서 조조의 군이 막 달려오니까, 그러면 유선만 데리고 가라 했더니 갈 수 없습니다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우물에 뛰어들어서 죽어서 이제 눈물을 머금고 조자룡이 이제 유선을 데리고 가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세 분 정도가 이제 아주 인상에 남는 여성 인물이었습니다. 미부인이 우물에 떨어진 거는 허구고요. 진짜요? 조자룡이 아두였던 그 유선을 안고 뚫고 나간 거는 사실이에요. 아, 그러면 아두를 집어 던진 거는? 그거는 좀 허구다. 소선 이야기에 이제 동탁과 여포의 대결이잖아요. 동탁이 가장 큰 빌런으로 나오고, 여포는 이제 마중, 적토, 인중, 여포. 맞아요. 그래서 최고의 장수로 나오지만 굉장히 포악하고 성미가 배신의 아이콘으로 나오는데, 그게 약간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정사의 측면으로 보면 동탁도 그렇고 여포도 그렇고 이 한나라 출신의 그런 중앙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 서량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한 몽골 언저리 정도 되는 그런 기마 유목민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장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원래 위초고도 사실 서로 말이 안 통했을 거라는 말이 많아요. 언어가 지금도 중국도 다르고, 우리도 심지어 제주도 말도 잘 못 알아듣는데 그 시대에는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사신이 가면 중국 안에서도 통역이 있고, 그리고 통역이 해결이 안 되면 시경 같은 시를 읊어서 대화를 했대요. 이 여포와 동탁은 아예 이 중국 원래 본류의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유목민의 그런 말 잘 타고 그런 장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외국인인 거죠. 그러니까 아예 말이 안 통했을 거라는 얘기가 많고, 그러니까 그들 사이 배척하고, 기존 세력들이 엄청난 배척을 하고, 그래서 조조가 동탁을 무찌르자라고 이렇게 방문을 붙일 정도로 공공의 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완전 외부인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제 만화로 된 삼국지를 아들은 진짜 와르고 닳도록 읽었는데 딸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땡땡아 너는 제일 인상적인 인물이 누구였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들이랑. 그래서 나는 누가 좋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딸이 온 거예요. 엄마는 사실 어렸을 때는 삼국지를 끝까지 안 읽어서 누가 삼국통일 했는지도 몰랐어. 너는 삼국통일 누가 했는지 아니라고 딸에게 물었어요. 김춘추?
아예 관심이 없고 읽지 않아서 삼국지라고 하면 그냥 삼국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나라 삼국시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동시대예요, 동시대예요, 실제로. 그쵸. 유비, 조조 이런 이름은 어디서 들어가지고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디테일을 모른다는 거죠. 저는 진짜 그 애니메이션도 있었더라고요, 삼국지가. TV 프로그램 리뷰하는 걸 봤는데 거기에 패널 분들이 그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다 같이 떼창을 하시더라고요. 유비, 관우, 장비, 들은 것 같아요.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같아요. 들었어. 신나는 삼국지 아하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저는 중국 드라마 삼국지를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60편인가? 중국 건 그리죠. 80편인가? 너무 재밌는데 봐도 끝이 안 나더라고요. 그 영화는 보고 싶더라. 적벽대전. 그거 너무 재밌어. 안 봤어요? 너무 재밌어. 그렇지. 내가 그거 보고 주유가 좋아졌잖아요. 거기서 주유가 되게 멋있게 나오는 거예요. 잘생긴. 주유는 실제로 정사에서도 잘생겼어요. 맞아요. 잘생김을 그려놨어. 그렇죠. 저는 손책 얼굴도 궁금했어요. 손랑이라고 불렀다면서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새 그 대표적인 그 송건도 그렇고 조조도 그렇고 유비도 그렇고 다 죽고 결국은 삼국통일을 조조 밑에 있었던 사마의의 아들인 사마소의 아들인 사마염이 통일을 해서 진나라를 만들었다고 제가 최근에 확인을 했으니까요. 네, 적벽대전을 읽은 이후로 한 20몇 년 만에 확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세 사람은 다 어쨌건 천하 통일을 하는 것엔 실패를 한 거고. 완전 다른 인물이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인생 무상? 약간 허무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생각났냐면 예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삼국지는 젊었을 때 읽고 나이 든 다음에 삼국지를 읽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 중상모략과 배신과 이런 것들을 나이가 들어서까지 행하는 것은 곤란하니 너무 나이가 든 다음에 읽지 말라라는 그런 의도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노문열 삼국지의 서문을 다시 읽으면서 그치 모두가 다 쓰러지고 아무도 그러니까 원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완전 다른 그러니까 그들과 다른 인물이 이렇게 통일을 했는데 하지만 계속 이렇게 삶은 지속되고 세상은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느끼는 인생 무상 이런 것들이 되게 커서 나이가 되게 든 다음에는 읽는 게 조금은 어렸을 때 읽었던 거랑은 다른 의미일 수 있겠다. 좀 씁쓸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조승현 작가님이 최근에 우리나라는 인생을 너무 무겁게 본다는 거예요. 저 그거 봤어요. 컨텐츠. 그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태어나서 죽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100년도 못 살고 그 사이에 시간 때우는 게 인생인데 그 말이 저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과업을 성취해야 하고 이 나이 때는 이걸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실패고 우리를 너무 피폐하게 하는 거 아닌가. 어차피 태어나고 죽는 건 정해져 있고 이 사이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의 문제인데 물론 뭐 나쁜 일을 하거나 지나치게 사회에 악이 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자유롭게 사는 게 행복이 아닌가. 그래서 미자숙자 말자도 만들고 그쵸? 되게 좋아요. 되게 지난번 영상을 너무 많이 시청해 주셔가지고 네, 저희 엄마가 혁혁한 공을 이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실제님 어머니께서 인사 한번 드리세요. 어머니께. 엄마 못하겠어. 영상 편지 여기 보고 하시면 못하겠어. 진짜 못하겠어. 엄마 사랑해요 한번 해주세요. 엄마 사람들한테 보라고 안 해도 돼. 우리가 열심히 해볼게. 나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 저희가 이거를 만든 것도 그냥 소소하게 중년 이후의 생활이라는 게 너무 반복되는 것 뿐이고 어떤 가족을 챙기거나 뭐 직장 다니거나 회사 일을 하거나 자녀를 돌보거나 그런 데만 집중이 되니까 계속 시간이 1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 이제 작은 이벤트 만들어서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보자. 그리고 우리랑 비슷한 마음인 분들이 좀 영상 한 10개 올리면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 감사하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시작했는데 뜻밖의 많이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이왕 오신 김에 구독도 눌러주세요. 이제 구독 눌러달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네. 아, 또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 돼가가지고 아니, 제가 여기 뭐야? 제가 제 장갑을 사러 갔는데요. 세일하더라고요. 우리 거야? 어머, 웬일이야. 구독자 100명을 넘고 이제 네 조회수 지금 거의 2만 회를 달려가는 이 뜻깊은 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거 살림하고 직장 다니고 되게 저희도 나름 빡빡하게 사는 와중에 가끔씩 찍는 거라 가지고요. 최대한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올려보자 라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긴 합니다. 힘내서 해볼 거고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